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한 주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 목이 좀 잠겨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난주까지는 시장 상황이 매우 깝깝했는데 기분 좋게 명절을 맞이하라는 뜻인지 몰라도 이번 주 시장은 꽤 만족스럽게 반등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트레이더가 아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시황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는데 여러 지표들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9월 연준에서 금리를 얼마나 내릴 것인가, 트럼프 대 해리스 TV 토론에서 해리스가 판정성을 거뒀다, 엔비디아 젠슨왕의 쇼타임 정도의 소식이 눈길을 끄는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대 지수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했고 다우만 빼고 모두 일주일 내내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은 어느덧 다시 최고점 언저리에 와 있네요. 일주일의 마켓맵도 오랜만에 영롱한 연두색이 많이 보입니다. 덕분에 계좌도 많이 회복이 된 것 같고 과연 미국 대선 전까지 좋은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시황을 마무리하고 스크랩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떨어지는 주가도 끌어올린 젠슨 황의 매직. 골드만삭스가 주최한 테크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이 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무어의 법칙이 과거처럼 혁신적 속도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데이터 센터 컴퓨팅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1조 달러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밀집화 가속화가 기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이고 이것만으로 엔비디아 향후 10년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대형 클라우드 업체는 가속 컴퓨팅 수요가 지속되는 한 엔비디아 인프라에 1달러를 지출할 때마다 5달러의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경쟁 우위에 대해서는 여러 플랫폼에 걸쳐 설치된 대규모 GPU 기반 소프트웨어 호환성 보장, 도메인별 라이브러리 등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보완하는 능력, 렉 단위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칩을 혁신하는 능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블랙웰에 대해서는 4분기에 제품을 출하하고 내년에 출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고 수요가 너무 많고 모두가 가장 먼저 갖고 싶어 한대요. 상황이 긴박하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수요가 넘쳐서 노력을 해도 채울 수 없고 고객들이 화를 낼 정도인데 고객의 매출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눈길이 갔던 이야기가 언제든 다른 파운드리 업체에 생산을 맡길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을 했는데 대만의 지정학적 위협 요인 질문에 TSMC의 위탁 생산을 맡기는 이유는 세계 최고이기 때문이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른 기업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3나노 AI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TSMC와 삼성전자 두 곳밖에 없다는 업계 평가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인텔의 이야기가 안 나와서 암울하네요. 다음은 펠런티어, 델, 1인 덴너티, S&P 500 새 식구라는 기사 제목인데 S&P 500에 새롭게 편입이 된다는 이야기고 퇴출되는 기업은 기사에 아메리칸 항공만 나와 있어서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반도체 지수 재편, AI 주도주 중심 20개 선별. 나스닥이 인공지능 AI 기업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한 지수를 공개했다는 소식이고 이름이 ASOX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남 큰손들 10월까지 금투세 결론 안 내면 국내 주식 처분. 금투세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 저는 국장에 거의 투자하고 있지 않고 투자를 하더라도 금투세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고 포함될 가능성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이해한 바로는 상위 1%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등지게 되면 그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절대 시행하지 말아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기사에 나온 보안법에 ISA 계좌에서 해외 주식 개별주를 샀을 때 원금 3천만 원까지는 수익이 얼마가 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있어서 텐베거를 기대하는 아이온큐 같은 종목 아니면은 투슬라, 삼슬라도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일이 벌어지면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기사 스크랩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좌를 정리해 볼게요. 먼저 코인부터 보겠습니다.
코인 계좌는 지난주 마이너스 4%였었는데 다시 반등했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있는데 저는 금액이 크지 않고 우량 코인만 갖고 있으니까 계속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미국 계좌 수익률도 지난주 1%대에서 12%대로 마감했습니다. 정말 널뛰기가 장난이 아닌데 모든 종목이 골고루 상승했고,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인 종목은 인텔 하나뿐입니다. 아이온큐도 플러스로 전환했고, 오리진 머티리얼스는 해리스가 토론을 잘한 덕분인지 몰라도 조금 올라왔으며, 제가 조금 더 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전 영상에서 제가 샀음에도 불구하고 속슬이 어느 정도 올라와졌습니다. 테슬라도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몰라도 고배당 리츠, 아버 리얼티 트러스트마저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얼마 전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역시나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플러스로 전환됐을 뿐인데 무슨 호들갑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배당률이 10%가 넘는 고배당 주식이지만 주가와 배당금이 함께 성장하는 걸 보고 매수를 했었거든요. 주가가 이제 본전이 됐고 2년 정도 모아오면서 받은 배당금이 정확하진 않지만 이 정도 금액이거든요. 주가는 또이또이지만 수익률이 10%가 넘습니다. 높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배당금 받으면서 방어하고 잘 버텼다고 생각하고, 추천이 아니고 잘 알려진 주식이 아니라서 별로 언급도 안 하는데 앞으로가 기대가 되고,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12달러 밑으로 빠졌을 때 조금씩 수량을 늘리고 있어요. 그래도 배당률이 10%가 넘는다는 건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가가 좀 올라서 주가 대비 배당률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쩌다 보니 다시 폭락을 극복하고 있는 서브 계좌의 속슬 중 계좌 하나는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3배 레버리지 장기 투자가 망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방치를 하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26주를 물타기 하면서 지난주 마이너스 52%였었는데 주가도 상승하면서 마이너스 28%가 됐고, 이날 마이너스였던 아이온큐도 조금 매수했었고, 월 배당을 늘려보고자 리얼티 인컴을 매수했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이렇게 리얼티 인컴 배당금이 들어왔어요. 원래 16일에 들어오는데 빨간 날이라 미리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제 이번 주에 매수한 수량까지 포함해서 배당금이 들어올 예정이고, 이번에 받은 배당금으로 유일하게 마이너스인 종목 인텔을 2주 매수했습니다. 삼셀라는 수익률이 지난주 미국 달러 기준 32%, 원화 기준 28%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상승했고, 10월 10일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삼셀라를 1월 말 처음 매수했을 때 테슬라 주가가 190달러 정도였고, 삼셀라를 액면 병합부 가격 기준으로 21달러에 처음 샀었는데 이번 주 테슬라 주가가 230달러에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셀라의 주가는 19.2달러입니다. 물타기를 안 했다면 녹아있는 상태였겠지만 7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평단을 12달러대까지 낮춰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삼셀라가 전고점 뚫는 날을 꿈꾸고 있고요. 삼셀라 이야기를 하느라 별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여기 투슬라 역시 기대가 큽니다. 최근 돌려본 백테스팅 결과를 보면 테슬라의 변동성이 심할 경우 오히려 2배의 퍼포먼스가 훨씬 좋았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투슬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계좌는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고, 최근에 SKT 이용자는 퍼플렉시티 프로를 1년 무료라고 해서 챗GPT 비슷한 거거든요. 그거를 1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써보고 있는데, 친환경 본행 상자에 대한 질문을 해봤는데 아직 양산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고, 이 퍼플렉시티가 유튜브 대본까지도 짜주던데 언제 진짜 입털 소재가 없을 때 도움을 받아봐야겠어요.
주식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보여드리는 연금저축 계좌는 오랜만에 반등하면서 수익률이 지난주 50%에서 56%가 됐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요새 최대한 책을 많이 읽으려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완독을 한 책이거든요. 반도체에 대한 히스토리를 재미있게 풀어낸 책이고요. 이거를 먼저 봤다면 내가 과연 인텔에 투자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고, 관점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어떻게 될지 흥미롭게 상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AMD 이야기에 리사수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것은 조금 의외였는데, 어쨌든 반도체에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고, 제로베이스에서 읽어도 내용이 흥미로워서 추천을 합니다. 저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책에서 냉전의 군사 경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최초로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낸 나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섬찟하더라고요. 어쨌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속슬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할 때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